안녕하십니까. 북소년 사회과 카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시행한 2023학년도 역사 임용고시에 출제되었던 역사 사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문의 원전에 있는 걸 읽으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해 가면서 한문 풀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 아 동방, 고금, 서전 소재, 비불 수열, 득 효자 충신 연려지 타견 가술차, 각 배규 십인, 도영어 전, 기술어 후, 이 병계이 시라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좀 같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자와 지자입니다. 한문에서 스스로 자자와 이를 지가 보일 때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이하면은 중국에서부터 아동방이라 했습니다. 아동방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 서전입니다. 서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서적, 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금, 예나 지금이나 있는, 여기서 금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의 현재 시점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고금, 예나 지금이나 전적에, 서적에 실려 있는 것을 비불수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비자는 안일 비자입니다. 안일 비. 그러니까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물론 이 글자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은 뭐 화려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처럼 한 문장의 앞쪽에 왔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안이불자가 오기 때문에 부정형, 부정형이 나오면 강한 긍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숫자,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고금의 서적에 실려 있는 것을 숫자,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죠. 수집하고 열람하지 비불,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 그러니까 다 수집한 거죠. 수집하고 열람을 한 거죠. 해 보니까 효자, 충신, 연려, 타견입니다. 타견은 그냥 말 그대로 타견, 좀 발음 비슷한 탁월, 타견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효자, 충신, 연려 중에 탁월하고 가술입니다. 술자는 기술,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오를 가자는 뭐뭐 할 수 있다입니다. 한문에서 이 가자는 대부분이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가부, 여부 이럴 때도 이제 이 가자의 의미도 쓰이지만은 보통 문장 가운데 들어오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자, 충신, 연려 중에 탁월하여 기술할 수 있는 자를 각각 배규 십인이라 했습니다. 한문에서 숫자 사이에 유자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더하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은 110이죠. 그러니까 효자, 충신, 연려 중에 탁월하여 기술할 만한 사람은 각각 110인을 취한 거죠. 이제 취하여서 뽑아서 이제 그 사람 이제 110명을 뽑았습니다. 뭐 효자 110명, 충신 110명, 연려 110명 이렇게 뽑은 거죠. 뽑아가지고 앞에는 도형입니다. 도형은 그림이죠. 앞에다는 그림을 쓰고 뒤에다는 기실이라 했습니다. 뒤에 있는 실자는, 이 실자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앞에 있는 기자는 이 글자와 이 기록할 기자입니다. 이 글자와 같은 의미로 기술하다, 기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술했으며 병자입니다. 아우를 병자, 함께란 의미죠. 함께 시를 붙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효자 즉 근록 태종문 황제 소사,
효순사실지시 겸치 신고조 신보 소찬 효행록중 명류 이재연지 찬 기여측 영보신 분찬 충신연려지 시 역령 문신 분재라 했습니다. 효제즉입니다. 이 글자는 보통 문장에서는 이 즉자가 뭐뭐 하면 가정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 즉자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보다는 단어식으로 이렇게 효자라든지 바로 이 밑에 기여란지 기타, 기여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단어식의 글자가 오면은 여기서 즉자는 뭐뭐는 는입니다. 는. 그러니까 효자는 삼가 태종 황제가 소사 하사한 효순사실이죠. 효순사실의 시를 록 기록하고 또 겸하여 신고조 때 신보입니다. 앞에 있는 신과 뒤에 있는 신은 약간의 다릅니다. 앞에 있는 신은 이 글을 쓴 사람을 자기를 낮춰서 이 신으로 표시한 거고요. 뒤에 있는 신은 보라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신이 고조 때, 고조 임금 때 신보가 지은 효행록 중에 명유죠. 이름날 선비를 말하죠. 이름날 선비, 명연 뭐 이런 의미죠. 명유가 이름난 선비 이재연의 찬을 가져왔고 기타는 그 나머지는 보신입니다. 보신. 그러니까 돌보자 신하신이어서 임금을 도와주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령자는 하여금 령자입니다. 그 한문 문법상으로는 사동형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로 하여금 또는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에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에게 나누어 짓게 하고 충신연려의 시 또한 문신으로 하여금 나누어 짓게 하였다. 편, 걸, 사명, 기역, 령, 주자소, 침제, 영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찬을 마치자 뭐라고 이름을 하사 했습니까? 삼강행실도전. 기억에 들어갈 말이 삼강행실도전. 그러니까 편찬을 마치자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으로 하사하고 주자소입니다. 주자소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인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자소로 하여금 여러 번 나오죠. 지금 영자가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죠. 주자소로 하여금 침제. 침제는 지금으로 놓고 따지면은 복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복사기 없으니까 활자를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간행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전. 영원히 전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번역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고금의 서적에 실려있는 것 중 수집하여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서 효자충신 연려 중에 탁월하고 기술할 만자 각각 110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뽑아서 앞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 얻을 득자의 해석이 여기까지 걸려갑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의미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얻다, 뽑다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다음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술하며 함께 시를 붙였다. 효자는 삼가 태종 황제가 하사한 효순사실의 시를 기록하였고 겸하여 신고조 때 신보가 지은 효행록 가운데 있는 이름난 선비 이재연의 찬을 가져왔고 그 나머지는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에게 나누어 짓게 하고 충신 연려의 시 또한 문신으로 하여금 나누어 짓게 하였다. 편찬을 마치자
삼강 행실도란 이름을 하사하고 주자소로 하여금 간행하여 영원히 전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겠습니다. 고상 수명어 선생 불가미 황루 고사 월 신미추 선의 극성이라 했습니다. 보통 문장에 이 고자가 나오면 현재 시점을 놓고 봐서 과거입니다. 회상하는 거죠. 돌아보건대 일찍이 선왕에게 명을 받고 감히 황루하다고 하여 고사하지 못하고, 황루는 거칠황 비루와 루자입니다. 근데 거칠고 비루하다 하면은 조금 좀 현대식으로는 잘 고투여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로 놓고 따지면은 번역 풀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사입니다. 겸사. 그러니까 선왕에게 명령을 받고 능력이 모자른데도 감히 고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막 사양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말 자기는 사실 하고 싶진 않는데 임금이 시켰으니까 명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고사할 수 없어. 신민년 가을을 넘어. 밑에 이제 주가 있죠. 신민년은 1451년이라고. 1451년 가을을 넘어서 서적이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봐야 할 부분이 극자입니다. 극기복례할 때 극자인데요. 이 길 극자입니다. 그렇지만 문장 가운데 오면은 대부분의 의미가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득자라든지 가자라든지 이런 의미들이 문장에서 물론 얻을 뜻, 오를까, 이길 극, 다 이 세 글자는 고유한 음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 한문 풀이를 할 때는 이 세 글자는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돌아보건대 선왕의 명을 받고 감히 능력이 모자르다고 애써 사용하지 못하고 신민년 가을을 넘어서 서적을 이룰 수 있었다. 어시에 우 부집 사적지 관어 세교자 제도지 가위 긍식자 산번 취간 표년 사서 이편 고열이라 했습니다. 이에 사실 한문에서 어시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내용을 뒤를 이어준 겁니다. 이에 또 부집 모을부 모을집이죠. 막 모은 겁니다. 뭘 모았냐? 사적이 세교와 관련되어 있고 제도가 긍식이란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옥평이나 사전을 찾아보면은 긍식이란 단어를 풀이하기가 어려운데요. 한문에서는 보통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투식처럼 본보기, 모범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99% 이상은 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한 사적이 세교와 관계되어 있는 것과 제도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 여기서도 지금 가짜가 나오죠. 뭐뭐 할 수 있다라겠죠. 제도가 본보기 또는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모았습니다. 세계와 관계되어 있는 것 또는 제도의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번잡한 것은 깎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건 뭡니까? 간략한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대를 나타내고 또 그 사실 있는 일이죠. 일을 서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고열에 편리하도록 했다. 고열은 뭡니까? 고자는 우리가 생각할 고라고 하는데요. 헤아릴 고, 살필 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피다는 의미가 되겠죠. 살피고 열자는 볼 열자죠. 살펴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뭡니까? 열람하는 거죠. 보는 거죠. 열람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연후에 그런 뒤에 475년 32왕지 4
포갈무유 상약필거의 사가지 채 시약 조비라 했습니다. 그러한 뒤에 475년 320왕을 전부 다 포가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때는 유자가 남길 유, 버릴 유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여기서 남길 유자죠. 그러니까 475년간 32왕의 사실 일들이죠. 이 일들을 포괄하여 빠짐없이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자세하고 간략한 것을 모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죠. 이거 모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가의체라 했습니다. 사가의체는 쉽게 말하면 그냥 편년체입니다. 역사 사실대로 그냥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고 간략한 것을 모두 들어서 사가의체가 비로소 대략 갖추어졌다. 수, 문사, 비리, 기차, 불정, 이, 선, 권성, 소유, 보호, 치도라 했습니다. 비록 문사는 이제 글이죠. 말이나 글이죠. 글이, 비리, 비루할, 루비죠. 비루할 루자에다가 속일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글이 비루하고 속되며 기차, 사실 이런 말들은 좀 글자로 유추할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차란 단어는 쉽게 보면 지금 제가 풀이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뭡니까? 기록을 연대의 차례를 말한 거죠. 기차가 정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글 자체가 좀 조잡하고 속되고 또 기록한 연대의 차례가 또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글은 선악 권징이라 했습니다. 권선징악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치도의 보탬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글이 유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글을 썼을 때 자기 글을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보증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치도는 뭡니까? 도를 다스리는 거죠. 결국에 뭔가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하죠. 치도에 보탬이 있다라는 거죠. 소찬 디귿 35권 근수전이 문 무임 격절 병령지라 했습니다. 그 지은바의 디귿은 뭡니까? 고려사 저료죠. 지은바의 고려사 저료 35권을 삼가 전에 따라 이 문자입니다. 문자는 듣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글은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의 내용과 이 부분의 내용, 이 부분을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문장에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99%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과 비슷한 글입니다. 그래서 끝맺음에 이 들을 문자가 나오면은 이 문에 이 듣는 사람의 주체는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바의 고려사 저료 35권을 삼가 전과 따라, 그러니까 전과 함께 올리니, 그러니까 35권의 책과 전이라는 어떤 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과 따라 올리는 겁니다. 문은 올려야죠. 그래야지 임금이 보고 듣겠죠. 그래서 전과 따라 올리니 이 마지막에 무임, 격절, 영림, 병영지, 진음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전혀 안 맞습니다. 번역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 제가 올려놓은 풀이본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절하고, 이게 이제 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하고 병영,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임금한테 이제 제가 임금 존경하고 황공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소 등 성, 황, 성공, 개수, 근언이라 했습니다. 신종서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반복이 있으면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거죠. 황공어 하며 개수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번역만 쭉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니 일찍이 선왕에게 명을 받고 감히 내 재주가 거칠고 비루하다고 하여 애써 사용하지 못하고 신민영 가을을 넘어 서적을 이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또 사적이 세계와 관계된 것과 제도가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모으고 모아 번접한 것은 깎아내고 간략한 것은 치하여 연도를 나타내고 사실을 서술하여 열람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후 475년간 32왕의 사실을 포괄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고 간략하게 모두 들어 사가의체가 비로소 대략 갖추어졌습니다. 비록 그 글이 비루하고 속되고 기록한 연대의 차례가 정밀하지는 못해나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조금 지도의 보탬이 있습니다. 지은 바의 고려사조로 35권을 삼가 전과 함께 따라 올리니 간절하고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종서 등은 진실로 황공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 그 한문에 띄어쓰기가 제대로 맞는가 싶은 게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두 군데가 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한문 띄어쓰기가 조금 달라서요.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보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다 공통된 조건하에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물론 이 띄어쓰기가 여러분들의 사료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훗날 이제 한문 풀이를 연습할 때는 가장 1차적으로 우리나라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띄어쓰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정확히 잘 통하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적 기역은 방거 해요 유년 이 파도의 속을 무 전토 물력 가이 자생 일체 수용 양미 철목 물료 개육지 소산이라 했습니다. 역적 기역, 기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정성공입니다. 역적 정성공이 웅쿨에 있었습니다. 반거는 웅쿨에 딱 있는 겁니다. 웅쿨에 있는 건데 어떻게? 근데 웅쿨에 따면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반거는 무슨 말이냐? 점거하고 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요? 해요에. 요자는 변방 요자죠. 그러니까 역적 정성공이 바닷가 변방에 웅크리고 있은지 유년, 몇 년이요? 수년이죠. 수년이 있는데 이 역적 정성공은 파도를 소굴로 삼았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바다 근처나 섬 근처에 섬이나 이런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A를 B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소굴로 삼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적 정성공은 바닷가 변방을 점거하여 수년째 있으면서 파도를 소굴로 삼고 있으니 결국에는 뭡니까? 바닷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전,
밭에서 나는 거죠. 물력, 물자죠. 어떻게 합니까? 자생.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자생할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짜가 나왔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토지와 물력이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도 제 생각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 더 낫습니다. 한문 문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문 번역식으로 놓고 보면은 역적 정성공이 바다 변방에 점과여 수년째 있으면서 파도를 소굴로 삼아 토지의, 그러니까 밭과 물력에서 자생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하면서 이 무자가 끝까지 걸린 거죠. 물론 이 번역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정확한 한문 띄어쓰기를 할 때는 가하고 력사이를 띄워주는 게 좀 더 나을 거로 봅니다. 물론 한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의미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띄어쓰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체 수용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일절, 모든 이런 말이죠. 모든 밀양, 곡식이겠죠. 철목, 철제야, 뭐 나무겠죠. 이런 것들은 뭐 무기 만들거나 아니면 집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또는 물력, 물자죠. 이런 모든 일제 수용, 수용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일제 필요한 뭐 곡식이라든지 철제 나무라든지 물자들 모두 어디입니까? 이 생산된 배가 육지와 관련돼 있었다라는 거죠. 왜? 결국에 모든 물자들은 다 육지에서 왔으니까요. 양무, 간민, 교통, 상판, 잠위, 자도, 즉 역적, 좌, 곤, 가, 대라 했습니다. 약자와 즉자가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 의미죠. 만약 간사한 백성이 상판입니다. 장사꾼이죠. 간사한 백성이 장사꾼과 뭡니까? 내통하여 몰래 자조 도울자 도울조자죠. 몰래 도와주지 않았다면 역적 정성공은 공경에 연루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에서는 앉아서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이 자자는 여러분도 알던 연자제 할 때 이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루되다입니다. 연루되다. 연자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경에 연자되기를 연루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가짜 뭐뭐 할 수 있다요. 향인 빈해 각처 간민 상판 암여 교통호상 무역 장 내지 각항 물려 공송 역적이라 했습니다. 이 글자는 향할 향자는 보통 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향상할 때 단어할 때 향자죠. 그렇지만 문장 앞에 오면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접대에 뭐 이런 거죠. 지난번 바닷가 각처 각 지역의 간악한 간사한 백성들이 뭡니까? 상인과 암자 잠자 한문에서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몰래 남몰래죠. 간악한 백성과 상인이 몰래 뭡니까? 서로 내통하고 또 서로 상호 호상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무역하여 내지와 각종 물자를 역적에게 공급하여 보내주었다. 고엄립 통해지금 구경 편행효유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엄립 엄격하게 뭘 세운 거죠. 뭘 세웠습니까? 통해지금입니다. 바닷가와 내통을 금지하는 것을 엄하게 세우고 또 오랫동안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행했습니다. 뭘요? 효유.
효자는 새벽 효자고 유자는 고알유, 알릴 유자입니다. 근데 새벽 효 안에가 분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고지한 거죠. 알렸다, 뭐 종이로 보내서 고지서 보낸다 이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뭐 방을 붙여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바닷가와 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엄격하게 세워서 오랫동안 두루 고지하였다, 이런 의미죠. 금, 빈해, 거민, 이, 경, 내천, 방어, 개찰력, 속, 역, 속심, 이 글자는 보통 바꿀 역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시울 이자입니다. 심, 이, 불득, 이, 전, 완홀이라 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어디로요? 이제 육지로 간 거죠. 내지로요. 내지로 옮겼으니 방어와 개찰입니다. 개찰은 살피는 거죠. 순찰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방어와 순찰 또한 매우 용이하나 이전처럼, 이 완자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개찰, 순찰과 똑같은 거죠. 이전처럼 순찰을 소홀히 득자, 또 나왔죠. 아까 얻을 득자, 오를 가자, 이길 극자, 뭐뭐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순찰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 강의 원년 이후 해지, 해지방, 문무, 각관, 통계, 전비, 무수, 엄립, 보갑지, 법, 불시, 엄가, 개찰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자자가 나옵니다. 자자는 보통 문장에서 뭐 스스로 저절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연도로 나타내고 할 때 뭐뭐로 붙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원년 이후로부터 각 지방의 문무 각 간원들이 이전에 빗자, 잘못이죠. 그릇될 빗자죠. 이전의 잘못을 통렬히 고치고 힘써 부디 보갑의 법을 엄히 확립하여. 왠지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의미가 핵심이지 않냐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느낌상 한문 풀이를 하지 않아도 이 느낌으로 풀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힘써 부디 엄히 보갑의 법을 확립하여 불시에 엄히 더욱 순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적 정송공은 바다 변방을 점거한 지 수년이 되었으나 파도를 소굴로 삼고 전토나 밭이나 물력으로 자생할 수 없어 일체 필요한 곡식이나 철, 나무, 물재 모두 그 생산된 바가 육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만약 간사한 백성들이 상인들과 내통하여 몰래 도와주지 않았다면 역적 정송공은 공경에 연루되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지난번 바닷가의 각처에 간사한 백성과 상인이 몰래 서로 내통하고 서로 무역하여 각각 내지의 각 곳에 물자를 역적 정송공에게 공급하여 보내었다. 그러므로 바닷가와 통함을 금지하는 법을 엄히 확립하고 오래도록 두루 고지하였다. 지금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미 내지로 다 옮기니 방어와 순찰 또한 매우 용이하나 이전처럼 순찰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강의 원년 이후부터 각 지방 문무 각 간원들이 이전의 잘못들을 통렬히 고치고 힘써 부디, 모름지기 숫자가 부디라는 의미라면 좀 번역이 잘 됩니다. 힘써 부디 보갑의 법을 엄히 확립하여
불시의 엄이 더욱 순찰하라. 세 개의 한문 사료의 지문이 있어서 함께 봐보았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북소년 사회과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